네, 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과거에 이제 무자본 창업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요새 콘텐츠 마케팅 쪽으로 여러 군데 좀 자문도 하고 글도 쓰고 있는 신태순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요즘에 좀 가깝게 지내고 있고 같이 콘텐츠 자문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네. 같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노하우를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무자본 창업이란 단어를 제일 처음 쓰신 분? 관련된 콘텐츠로 실제로 수익화까지 한 거는 대표님이 처음이고 굉장히 성과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무자본 창업 관련된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하는 뭐 PDF 파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2013년 그때부터 팔고 있었죠. 지금 요새는 많이 핫한 것 같은데 진짜 선두주자세요. 제가 그때부터 보고 너무 따라하고 싶었는데 저는 구현을 못했고 대표님은 하셔서 네. 아 진짜 나도 저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사업 문서를 뭐 1년 동안 매주 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더 잘 구매하는지 어떤 사업 아이템을 원하는지 이런 피드백을 다 받으면서 하나하나 구현을 시켜서 문서화 시켰고 그게 이제 몇 년 되니까 수백 개의 콘텐츠가 쌓인 거죠. 전문가인 척 하면 안 돼요. PDF를 이제 비싸게 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인 척 하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돼요.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 강의가 열리면은 이 강의는 처음 열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시면 6개월 뒤에 무료로 초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고 처음에 오픈하는 PDF 파일들, 문서 같은 것들은 버전을 다 정해가지고 지금 구매하는 것들은 초안입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본인들한테는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불만족스러운 걸 그렇게 상세를 시켰어요. 인정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처음 하는 거고 지금 믿어주시고 결제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나는 보완을 하겠다라는 걸로 대처를 하시는 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과한 후킹을 하거나 그 방식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외로워질 거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서 좀 이건 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일기분들한테는 속교육 끝나고 나서 평생 무료 AS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해도 결국은 콘텐츠를 판매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콘텐츠만을 판매하는 게 콘텐츠 마케팅이다. 콘텐츠를 파는 거랑 콘텐츠 마케팅이랑 좀 구분해서 네, 생각하긴 맞아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가 그게 마케팅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광고는 굉장히 과장될 수밖에 없고 클릭을 유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콘텐츠 마케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보성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이 1차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뷰티다 이러면 얼굴을 뭐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화장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들한테 먼저 신뢰를 쌓는 거죠. 뭐 소통도 막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랑. 뭐 요새 나온 제품 중에 뭐가 좋으세요, 뭐가 안 좋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상품 아이디어를 고객들로부터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금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홍보를 한 거죠. 내가 약간 관여돼가지고 이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좀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지금 상품이 나오기 전에 구매할 분들에게는 뭐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구매를 하는 거고 미리 수량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 마진율이나 이런 걸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데 굉장히 순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콘텐츠 마케팅이고 노출을 많이 시키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고객들로부터 매출을 빠르게 일으켜내는 이 방식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저는 이제 기업들 자문하거나 이럴 때 월에 굉장히 큰 비용을 광고비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도 성과가 안 나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또 안 쓰면 불안해서 또 못 그만둬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콘텐츠 마케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거죠. 요즘 트렌디한 마케팅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신뢰를 준다, 참여하게 한다, 뭐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다리게 하게 줄 세우는 무자본 창업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미리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 거 사세요 이러면은 살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적어도 당신한테 도움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걸 심지어 무료로 뭔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뢰를 쌓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거고, 뭐 영상이든 글이든 쌓아놓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무자본 창업이랑 다 연결이 되는 포인트죠. 네, 결국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무언가 먼저 베푸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약간 그렇죠. 같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받지 않고 주면 그 사람들이 저를 신뢰해서 나중에 더 큰 걸 주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운을 쌓는 방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기버가 별로 성공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보여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컨텐츠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기버 컨텐츠를 기버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운이 쌓여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어필하지 않더라도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운을 쌓아서 돈을 버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컨텐츠 마케팅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의 섭리나 이런 것들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우주 좋아하시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네 저는 뭐 그래도 좋습니다. 저한테 뭔가 의뢰를 주시거나 그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쵸. 혹은 누가 제3자한테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저는 제 블로그 주소를 드리고 컨텐츠 보시고 판단하세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판단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방식? 이게 사실 밀당이거든요. 이게 최고수의 아 그래요? 그렇죠. 선택권을 상대한테 넘기는 걸 세련되게 넘기는 사람이 사실은 무조건 주도권을 가져가죠. 밀당을 해야 되는 건데 광고는 그게 아니에요. 당기기만 맞아. 하는 거예요. 맞아. 선택권을 준다는 건 밀어내는 거거든요.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당기기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화를 입게 되죠. 돈이 들어오겠지만은 더 큰 게 나가버리는, 뒷단에서 생기는 CS 문제나 이런 맞아. 데 있어서 주도권이 생길 수가 없죠. 아니 대표님 공부도 잘하셨잖아요.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맞아. 근데 일으키는 방법은 고시. 네, 행정고시를 했었고. 공대 아니에요? 처음에 공대였고 이제 경제학과를 이중 전공을 아. 하면서 행정고시를 준비한 거였는데, 아.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나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오랫동안 앉아 있고 뭐 스카이라고 하는 데 왔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부모님의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꿈,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방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회인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죠. 내가 만약에 이대로 고시를 합격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 자녀가 태어나면은 난 얘네한테 해줄 얘기가 없다. 이 한계가 굉장히 느껴서 무조건 필드로 나갔죠. 책에서 본 거대로 뭐든 팔아봐라. 팔고 길거리에서 막 하고 뭐 명함 돌리고 다 실패하고, 명함 뭐 쓰레기통에 있는 거 다시 주워오고, 시킨 대로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 그냥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데 시킨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좀 더 영리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때 이제 후반부터 보험 영업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었죠. 대부분이 실패였어요. 그 실패를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 100번 하던 게 한 50번으로 줄었던 것 같고, 50번 하던 게 한 10번으로 줄은 것 같아요. 꾸준히 부딪히는 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구나. 당시에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저도 10년 학교 다닌 거였거든요. 저도 한 8년. 네. 그러니까 초기에 또 한 5천만 원 지원을 받았고, 또 1년 뒤에 또 한 7천만 원 또 추가로 지원 받았고, 야 이거 신세계다. 어떻게 돈을 이렇게 벌 수가 있지?